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탄은 또 어떻게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어질 강의에서 보듯이 약물들, 마약들 그런 것들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즐거움을 위한 것이야. 죽지 않아. 먹어도 큰 탈이 없어. 너를 위해 좋은 것이야. 그렇게 사탄은 유혹을 하죠. 그래서 처음 마약을 만지는 사람들도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헤어나지를 못하죠. 또 여러 약물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역시 주위 친구들이나 주위에서 사단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야, 괜찮아. 이거 먹으면 좋아. 이거 마시면 굉장히 황홀해져. 즐거워. 인생이 괴로운데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 결코 죽지 않아. 그러니까 먹어도 돼. 라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음성을 듣고 나면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먹으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 같고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참 내 인생이 펴질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으면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것이 사탄의 소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소리란 것을. 여러분, 나를 망하게 하는 소리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은 내 가슴을 찌릅니다. 폐부를 찌르고 고통스럽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달콤하게 느끼지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사기꾼들이 굉장히 달콤한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면 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쓴데 그 쓴 말씀을 자꾸 어떻게 오물오물 씹다 보면 단맛이 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나를 강건케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조용한 목자 나와서 강의를 할 텐데 잘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파워포인트다 보니까 흐려요. 그래서 TV 화면이면 깔끔하게 내용들이 다 나올 텐데 흐려서 아마 뒤에서 보시는 거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기회 되면 빨리 좀 이걸 레드로 바꾸든지 아니면 큰 또 화면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강의들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선명하지가 못하니까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조용아 목자 나올 때 우리 박수로서 한번 환영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권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셔가지고 심히 떨립니다. 예. 자, 이 시간에는 너무 경직된 상태로 하기보다는 좀 대답도 해주시고 좀 이렇게 화답이 되면 또 더 즐거운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입니다. 밑에 소제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대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신평교회 3호 조영아 목자로 쓴 게 아닙니다. 저는 A랩 아카데미 부산 경남 지부의 강사로 이 시간 섰습니다. 그래서 저를 강사로 봐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다양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질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전문 강사가 또 다른 분이 오면은 또 어떤 물질이 좀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혜택으로 제가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차 시작.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목표가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고 내가 이렇게 이런 것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구나. 사실은 우리가 그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나중에 영상에도 나오고 할 텐데 우리는 뭔가 자극을 받아야 거기에 막 흥미가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해도 돈을 받아야 즐겁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줘. 그럼 그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한 삶의 가치를 정립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할 삶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언제냐? 2018년부터 마약 청정국이 아니었습니다. 박탈당했습니다. 그 유엔과 한국 정부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인구 1만 명당 몇 명이 마약을 하면 마약 청정국이 아닐까요? 자, 모르면 네, 장로님. 5명. 5명. 네. 아주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윤덕훈 목사님. 100명. 네. 인심이 좋습니다. 네. 또 50명. 네. 자, 장로님이 가장 숫자가 가까운 관계로 장로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것은 우리 목사님의 허락하에 제가 공용의 물건을 또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몇 명이냐? 2명. 1만 명당 2명이 마약을 하면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미 우리는 2.2명이 되어서 이미 안 됐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는 201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잠잘 것 같다 싶으면 질문을 할 테니까 선물 받고 싶은 분들은 초롱초롱하게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해 약물 오남용의 정의와 유형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약이 뭐지요? 약을 왜 먹나요? 그쵸? 치료하려고, 안 아프려고 약을 먹죠. 그럼 약물은 뭘까요? 치료를 위해서 내가 섭취하는 약이죠. 그죠? 물하고 같이 먹는, 그죠? 흡수되는 거. 그래서 약물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유해 약물이 나쁜 겁니다. 그죠? 탄약, 약물입니다. 우리가 먹는 타이레놀, 약물이죠. 그죠? 그 물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좋게 하면은 좋은 건데, 유해 약물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용은 잘못된 의도로 사용되는 것, 남용은 의학적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것을 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 약물 오남용, 우리가 사실 용어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요즘 어린아이들은 더 심각합니다. 문해력이 안 돼서. 그래서 용어 정리가 참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해드렸고요. 자, 주요 오남용 약물 종류를 보면요. 뭐가 나오나요? 진통제, 수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약물에는 마약류, 그리고 기분 전환용 약물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있죠. 그죠? 이 기분 전환용은 뭐 흡입제,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본드 이런 거, 그죠? 가스, 부탄가스 이런 거. 일상 약물에는 카페인, 니코틴, 그리고 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남용인 약물을 했을 때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느냐? 내성 들어보셨나요? 진통제를 한 알만 먹으면 진통 효과가 있었어요. 아픈 게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2알을 먹어야 어때요? 진통 효과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약물의 효과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금단 증상, 이거는 뭐냐면 약물을 끊었을 때, 알코올을 먹다가 알코올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막 머리가 아프다, 막 손이 떨린다, 막 식은땀이 난다, 이런 게 금단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런 교육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을 가지고 일단 이번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가 해년마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2019년부터 23년까지 이렇게 통계를 내봤는데요. 이거는 마약류 가지고 통계를 낸 겁니다.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10대 빨간 글로 색칠되어 있는 글자가 써진 부분 있죠. 어떻나요? 잘 안 보입니까? 아, 그렇군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기는 잘 보이는데요. 자, 그럼 그래프는 잘 보일까요? 그래프는 잘 보입니까? 증가폭이 확실하게 보이죠? 2018년에서 2023년에 보니까 빨간색에 207.1 나와 있죠. 이게 10대가 증가폭, 10대의 증가폭. 그 다음에 밑에 50.1%, 이거는 모든 사람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10대는 어떻다고요? 마약류 사범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심각성이 엄청나다는 사실인데요.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자, 20년, 21년, 22년 보니까 약간 하락세잖아요. 자, 왜 하락했을까요? 네, 윤도근 목자님. 그렇지요. 와, 멋쟁이. 네네. 그러면 그 이유도 알 수 있습니까? 코로나인데 왜? 코로나 약 때문이 아니고요. 지금 반 잘라야 됩니다. 코로나 약 때문이 아니고 대면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클럽이나 어디에요? 뭐 모여서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다 그 단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클럽이나 또 술집이나 이런 데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줄었다는 거지. 그죠? 사람들이 계속, 이 욕구는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리고 나니까 막 급격하게 막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10대들이 왜 문제냐. 우리 10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죠? 태어났을 때부터 뭐가 있죠? 그쵸? 스마트폰.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 주면요, 자기가 다 그냥 합니다. 안 가르쳐도 꼬마 때부터 막 이렇게 하면서 다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사이트든 다 들어가고요. 또 조금만 나이만 들면 어때요? 막 게임 하다가도 여러분 게임이 왜 위험하냐면요. 게임은 모든 음란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또 인터넷 상에서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하여튼 다크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말 위험한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막 마음대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어떠나요? 아이들이 나 고액 알바한다.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마약을 던지게 하는 아이들입니다. 왜냐면 이제 아이들 몰라요. 자, 이거 어느 위치 어디에 넣고 와. 그러면 돈을 준다. 이렇게 입금해 준다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어디 가서 땅을 파서 넣는다든지 어디 특수한 장소에다가 갖다 집어 넣습니다. 그럼 그걸 일명 마약 던지기라고 하거든요. 던지기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이 일을 하는 아이들이 10대입니다. 그래서 마약 사범들이 207.1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던지기 하다 보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애들이 또 먹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잡히기도 하고. 근데 진짜 마약 사범들은 안 잡히거든요. 머리 위에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시하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잘 안 잡혀요. 그런 사람들이 잡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독에 대해서, 중독이란 무엇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사전적으로 보면은 3가지가 나오는데, 자, 2번째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이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딕션 나와 있죠? 중독 옆에. 이 어딕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면 어딕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어딕트라는 것은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독은 노예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술을 먹잖아요. 술에 내가 중독이 됐어요. 그러면 술이 나를 조종합니다. 계속 술 생각나요. 술 먹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술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막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 음란물에 빠졌다. 그러면은 음란물을 안 보면은 안 됩니다. 계속 머릿속에 음란물만 또 맴돕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종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적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거죠. 자, 밑에 항상성 유지라고 있는데요. 항상성이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이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일하고 나면 밤에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피곤하죠? 막 때려 죽기도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나요? 또 다시 또 하루 또 시작하잖아요. 또 일터로 갑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만 잘 자도 몸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는데 또 이제 안 좋은 의미에서 항상성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고혈압, 아까 설문조사한 것 중에서 우리 신병교회 성도들은 고혈압 환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고혈압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 뇌가 그 혈압이 높은 상태를 머릿속에서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혈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약을 안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고혈압 상태를 유지하려고는 그 항상성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혈압 약 안 먹어가지고 조금 힘들었던 분 있죠. 네, 우리 다시 돌아온 탕자. 네, 권사님이 약 먹으면 안 되는, 기도로만 나을 거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고혈압 약을 드시기는 한데 필요한 약은 먹어야 됩니다. 이미 고혈압이라는 것은 뇌에서 잘못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용을 깨뜨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항상성이 파괴됐다. 그럴 때는 뭐의 시작이다? 네, 질병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독하니까 중독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중독이 뭐 술만 중독되는 것이 아니고 중독은 우리 삶에 있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중독이 작용을 합니다. 어떤 중독이 있느냐? 물질 중독.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행위 중독. 시작. 네, 이런 중독이 있습니다. 물질 중독은 몸속에 뭔가 먹었을 때. 자, 그래서 빨간 거, 알코올, 마약, 인터넷, 도박, 이것을 4대 중독으로 뽑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알코올, 마약류, 카페인, 니코틴, 이거는 무슨 중독? 물질 중독, 티나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음란물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쇼폼 중독, 이거는 행위 중독을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지금 그 청소년들이 전 세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중독이 있어요. 무슨 중독일까요? 쇼폼? 쇼폼은 전 세계적으로 다 문제가 됩니다. 카페인? 자, 손 들어주세요. 권사님, 게임? 다른 나라는 게임 안 할까요? 자, 네, 우리 서순욱 지사님. 네, 예,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가요, 도박을 합법화했거든요. 그래서 정선, 알죠? 강원도 정선, 그게 뭐 있나요? 카지노 있죠? 네, 그래서 도박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전 세계적으로 도박 1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반에 전체적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 한두 명 빼고 한 반에 도박이
퍼져가지고요. 난리가 됐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 청소년들이 1위 한 것은 뭘까요? 혹시 다 머리가 팍팍 돌아가면은 또 맞출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센스쟁이, 눈치도 밝아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왜 마약이 미국에서 1위일까요? 청소년은 1위일까요?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죠. 자, 미국은요, 대마를 일부 합법화했습니다. 대마가 마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나라에 무엇을 합법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청소년들이 병이 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합법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자, 쇼폼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청소년만 문제될까요? 아닙니다. 어른들도 쇼폼에 중독되어가지고 밤을 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넘기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실제로 어떤 연예인 나와가지고 뉴스에 나왔어요. 자기가 쇼폼 보다가 나를 샜다고. 그래서 쇼폼 중독됐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쇼폰 보다가 휴대폰 보다가 병든데 중독된데 베개 가까이 하지 마 했더니 어떤지 알아요? 베개를 저 멀리 집어 던졌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 못 웃습니다. 이해 안 됩니까? 폰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폰은 놔두고 베개만 멀리 집어 던지는 거죠. 자, 그러면 중독된 뇌는 쪼그라든다고 합니다. 왜 쪼그라들까요? 자, 이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우리가 뭐 밥을 먹고 싶다, 또는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돼, 뭐 이런 모든 지시를 뭐가 하나요? 뇌에서 하죠. 그죠? 모든 것들을 뇌가 해요. 뇌는요, 우리 몸 전체를 비교하면요, 2%밖에 차지 안 합니다. 우리 몸 전체 몸무게에서 2%밖에 차지 안 하는 것이 뇌예요. 그만큼 작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20%, 5분의 1을 뭐가 사용한다? 뇌가 사용해요. 그만큼 뇌가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만큼 뇌가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독이 되면은 왜 뇌가 쪼그라드느냐? 우리 뇌를요, 1층, 2층, 3층으로 뇌과학자들이 분류를 했는데요. 우리 여기 앞에 전전두엽이라고 하죠. 이 전전두엽은요, 우리 무슨 실행 기능, 또 뭔가 목표를 세우고, 뭔가 내가,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성취하고 하는 그런 모든 작용은 뭐가 하냐면 전전두엽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마지막까지, 제일 늦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보통 30세 전후로 전전두엽이 완성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30대가 안 되신 분들 전전두엽이 발달하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어떻다? 다 그냥 전전두엽이 다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전두엽 다음에 중간쯤에 있는데 거기에는 2번 뇌라고 하는데 거기는 변형계라고 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약간 짐승처럼 날뛰는 어떤 그런 감정의 뇌, 그리고 분노를 못 참는 거, 그죠? 막 불이하다 그러면 못 참는 거죠. 그래서 발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변형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 되면요, 어디가 되냐면 저기 보라색 있죠? 보라색에는 보상 시스템입니다. 보상 영역입니다. 이게 도파민이 분비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저 색깔이 보라색 보이죠? 네. 저쪽을 변형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쪽만 낯뜨기 때문에 전전두엽을 쓰지를 않습니다. 중독이 되면. 그래서 우리 뇌는 참 똑똑하거든요. 쓰지 않는 데는 다 가지치기를 해버립니다.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 뇌가 쪼그라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쳐줬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작동을 안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 수치가 50이라면 마약을 했을 때 수치는 최대 900, 무려 18배나 높습니다. 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왜 마약에 중독된 것일까? 마약을 접하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바로 뇌. 마약 중독의 비밀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에 있습니다. 마약은 이 도파민을 강제로 작용시켜 과도한 쾌감을 이끌어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 수치가 50이라면 마약을 했을 때의 수치는 최대 900, 무려 18배나 높습니다. 마약 중독자의 뇌를 보면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세포의 활성 기능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 화가가 마약 투약 후 그린 그림을 보면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상적인 모습에서 멀어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마약의 강렬한 자극은 뇌 속 기억장치 해마의 가장 깊은 곳에 저장됩니다. 내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져지는 거죠. 여러분, 뭉크에 절규하는 그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이 마약에 중독돼서 그린 그림이에요. 얼굴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도파민 이제 그 설명을 좀 해보면요. 여러분, 도파민은 언제 나옵니까?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그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그리고 뭔가 좋은 걸 생각했을 때. 그죠? 나오죠. 또 아주 사소하게는 어제보다 줄넘기를 하는데 어제보다 하나 더 넘었어요. 그러면 도파민 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이 나오면은 뭔가 더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약을 하면은 더 이상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파민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그 시스템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파민은 우리 몸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천년 그 호르몬인데요.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이거 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은 어떤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걸릴까요?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이 뭐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겁니다.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우울하다는 거는 뭔가에 의지가 없어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햇빛을 자주 봐야 됩니다. 햇빛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햇빛을 보면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그래서 낮에 햇빛을 많이 쐬야 세로토닌이 나오니까 우울증 약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신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인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 전에 그 영상에 나왔던 거죠. 정상인은 빨간 부분, 도파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마약 중독자나 어떤 것에 음란물 중독이나 어떤 것이든지 중독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마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독된 자는 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에 도파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해야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 물질을 먹어야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파민을 어떻게 했을 때 나오느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초콜릿을 먹으니까 50%. 자, 다 빼고 밑에 암페타민 나오죠. 자, 암페타민이 뭐냐면 마약입니다. 이 마약은 암페타민류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좀 이따가 볼 건데 메칠페니데이트라고 ADHD 치료제. 그 다음에 여러분 필로폰 들어보셨나요? 필로폰. 히로뽕이라고 하죠. 뽕 했다고 하죠. 그래서 필로폰 이런 것들을 암페타민류라고 하거든요. 1000. 아까 영상에서는 900이라고 나왔죠. 네. 쥐를 실험했을 때 1000으로 나왔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마에서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생활에는 재미가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자, 그러면 경찰청 마약범죄백서에서 이제 유해 약물을 분류해 놓고 있는데, 유해 약물 안에는 뭐가 있느냐? 마약류, 흡입제, 기타 약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마약류에는 뭐가 있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이것이 모두 마약류에 들어갑니다. 마약류 안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가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 뭐냐면 향, 정신을 향한다 해서 우리 뇌에 작용하는 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우울증약, 마약 성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울증약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식욕 억제제, 다이어트 약, 마약입니다. 자, 그 다음 마약류만 한번 볼게요. 마약류의 마약, 양귀비, 아편, 헤로인, 코카인, 모르핀, 펜타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양귀비, 아편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나왔어요. 자, 양귀비, 아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전에 약이 없었잖아요. 약이 발명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조상 올라가면요, 이거 다 우리 뭐 정약용 뭐 그런 데 보면요, 다 우리나라도 아편을 썼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대시대 때 여성의 생리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이 천년 약물을 썼어요.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이거를 화학적 조합을 해서 신종 마약류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자, 향정신성 의약품은 병원에서 처방받고 약국에서 타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것은 원래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입니다. 자, 대마도 아주 심각합니다. 대마 합법화된 나라들은 지금 마약 카르텔 때문에 엄청나게 심각한데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약을 처방받아 오면 항상 약을 확인하십시오. 약 케이스에 보면요, 이거 어떤 약인지 쭉 성분하고 이거 다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적혀 있는 약은 마약이거든요. 마약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계속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살 빼는 약 있죠. 그런 약들은요, 최소 4주, 최장 3개월 이내만 써야 됩니다. 더 넘어가면은 중독됩니다.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 병이 있어서 먹는 자일지라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약 확인을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DHD, 오늘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볼게요. ADHD 치료제. 자, 이거는요, 우리 대부분 다 알죠? 어떨 때 먹나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거는 우리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신경 발달 장애. 그러니까 비정상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조용히 해야 될 장소에 조용히 하지 못하고, 계속 말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뭔가 막 크게 뭔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잘 잊어버려요. 그죠? 말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가면은 몇 가지 항목에서 이렇게 딱 검사를 하고, 이 사람은 ADHD입니다 라고 했을 때 처방받는 약, 그게 ADHD 치료제거든요. 이거를 메틸페니데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10살 미만 23.9죠. 네. 그리고 10대 53%.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나타나서 이제 성인까지 되는 사람이 있고, 성인 ADHD도 있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10살 미만, 이거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 주의가 산만한 게 정상입니다. 그죠? 정상입니다. 뭐 잊어버리는 건 정상입니다.
근데 부모들이 아는 게 많아가지고 병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ADHD인 것 같아요. 약 좀 처방해 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ADHD의 모습처럼 나타나니까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계속 교육을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조용히 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이 참 많이 힘들죠. 아이들을 일일이 계속 가르쳐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가만 안 있거든요. 오늘만 예배해도 오늘 아이들이 가만 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도사님 몇 마디 하고 나면 뒤로 돌아보고 옆에 말하고 장난감 만졌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엄마들이 가르쳐 주기 싫으니까 어때요? ADHD 치료제 약을 처방받아와서 아이를 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독되겠죠. 그럼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자, 메가 ADHD, 이거는 실제 대치동, 그죠? 서울의 대치동에서 학원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23년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이들 공부 잘해보겠다고 학원에서 나오는데, 마약사범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나눠주면서, 실제로 이거 우유같이 생겼잖아요. 이거 먹으면 공부 더 잘한디? 내 공짜로 줄 테니까 이거 먹고 열심히 해? 하면서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먹었어요. 공부 다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먹으니까 막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막 애가 막 춥고 하니까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이거 마약 먹었다고 할까요? 말 못합니다. 왜냐면 마약 먹었다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는 처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은 거는 있고, 그러니까 이 마약 사범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당신 딸이, 당신 아들이 마약 먹었어. 내가 신고할 거야. 돈 얼마 보내.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기가 모르고 먹었잖아요. 그러면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고하셔야 돼요. 이거 마약 먹어서 이렇다. 이렇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ADHD 치료제를 진단받은 사람이 먹으면 일반인처럼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방을 받아서 먹거든요. 그런데 정상인이 ADHD 치료제를 먹었다. 어떻게 되느냐?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중독, 내성, 환청, 환각, 그 다음에 금단 증상, 기억장애가 일어나고 구토. 공부 잘하려고 먹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기억장애, 오히려 공부도 못합니다. 예전에 빠가라고 하죠. 한참 초창기에 아티만이라는 ADHD 치료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애가 가만히 못 있는 애가 ADHD 치료제 먹고 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거 내가 먹으면 괜찮나? 부잣집 아이들이, 부잣집 엄마, 아빠들이 이거를 뭣도 모르고 처방해가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돼요?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집의 아이들이 집에 막 들어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몰라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약 중에 다이어트 약. 자, 요것도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 아이들에게 정말 심각한 건데요. 자, 식욕 억제제 나비약. 나비 모양이라고 해서 다이어트 약을 나비약이라고 해요. 펜터민. 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40대 엄마가 실제로 몸무게 45kg밖에 안 나갔는데, 얼마나 날씬해고 지고 싶었는지, 이 펜터민을요, 하루에 2알을 먹었대요. 펜터민은 1알만 먹어야 되거든요. 처방 가능한 사람이 먹어야 됐을 경우에 1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45kg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알을 먹었는데 아이를 우유 먹이다가 그 자리에서 고개 꼬꾸라져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일어났던 사건. 한 병원의 간호사들이 한꺼번에 펜터민을 먹었어요. 이거 먹으면 날씬해진대 하면서 같이 먹은 거예요. 원래 마약은요, 어떻게 되냐면 마약장이 있어가지고 약국에 열쇠에 해놔놓거든요. 그래서 1알만 틀려도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거 아무나 처방되거나 이게 사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법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거기 하고, 그래서 난리가 났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식욕 억제제는 어떤 사람이 먹어야 되느냐? 자, BMI 30 이상일 경우,
혹은 다른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 27 이상. 그럼 BMI가 뭐냐? 체질량 지수입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나는 체질량 지수가 얼마인지. 체중. 자, 내가 50kg이다. 그럼 50 나누기 뭐를 하느냐? 신장에 제곱되어 있잖아요. 제곱미터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키를 어떻게 해요? 키가 몇 센치잖아요. 그러면 170cm다. 그러면 어떻게 1.7 곱하기 1.7 해서 나온 것을 체중, 몸무게 나누기 1.7 곱하기 1.7 한 거를 나누면 체질량 지수가 나옵니다. 자, 만약에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일지라도 다이어트 약은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라 했나요? 약물에 중독이 되면 뭐가 망가집니까? 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운동을 해서 살을 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줄이든지.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이어트 약을 먹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극도의 피로, 우울감, 수면 장애가 발생합니다. 잠을 안 자도 막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또 잠을 너무 못 자니까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를 추가로 처방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약은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혈압 치료를 위해서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고혈압에는 좋겠지만 다른 데는 어떨까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약이라는 것은 그것을 타겟으로 하지만 다른 거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고혈압에서 잠깐 넘어갔는데 고혈압의 90% 이상이 가족력이고요. 그리고 또 음식을 짜게 먹는다든지, 그죠? 운동 부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고혈압이 생기거든요. 10%가 뭐냐면요. 다른 약을 이제 뇌혈관 질환의 약이라든지 아니면 고혈압이 뇌혈관 질환의 약이잖아요. 그런 어떤 특정한 약, 그리고 에이즈 치료제, 그죠? 식욕 억제제 이런 약을 복용했을 때 또 고혈압이 10%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약은 한 가지 목적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지만 다른 것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펜타닐에 대한 이야기. The mission is to monitor, track, and locate in real time. 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펜타닐은요, 지금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펜타닐입니다. 펜타닐은 마약이거든요. 아까 마약류 중에서 마약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두 개 본 거는 향정신성 의약품. 정신을 향한다 해가지고 고치기 위한 약이었죠. 근데 일반인이 먹으면 중독돼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펜타닐은 마약입니다. 이 마약은 중국에서 제조되어서 멕시코로 넘어가서 멕시코에서 유통을 해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차이나 화이트라고 펜타닐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해서 차이나, 그리고 하얀색, 화이트, 요즘은 다른 색깔도 막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심각해지고 있는데,
자, 마약류 관리법 제3조 2호에 보면요. 마약은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내가 가지고만 있어도 마약 사범이 됩니다. 잡혀 들어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 다 처벌받습니다. 5천만 원 이상 또 5년 이상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상대적 금지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뇌전증 들어보셨나요? 우리 예전에 간질이라고 했죠. 이 병은요. 사서 우리나라로 들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이거는 상대적 금지입니다. 대마 성분에서 뇌전증 약을 만들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2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속인주의. 속인주의가 뭐냐면 자,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갔어요.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는 일부 주에서 대마가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갔으니까 거기서 내가 마약을 했어. 대마, 마리화나를 폈어.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어. 자,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속인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날아가서 먹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너무 날아가서 먹어도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속인주의, 그 사람 처벌받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살아.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와서 사는 외국인들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은 나는 태국 사람이야. 태국 사람에서 나 우리나라에서 태국 대마 합법화됐어. 그래서 나는 사가 와서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 와서 먹었어. 난 태국 사람이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처벌받습니다. 이걸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거야. 속지주의. 그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처벌받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외국 가서 마약하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마약하면은 머리카락에서도 나오고요. 각종 털에서 다 나오고요. 오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빨리 사라져요. 근데 가장 안 사라지는 것이 손톱입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 갑니다. 네. 자, 제가 다양한 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그래서 펜타닐은 치사량이 얼마냐? 이게 연필심 있죠? 보이나요? 네, 저 조그만 양이 2mg입니다. 저것만 먹어도 이 자리에 있는 몸무게가 찌든 키가 크든 상관없이 2mg을 먹었을 때는 어느 누구든 다 죽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1mg에도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0.5mg에도 죽을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경관이 마약 사범들한테서 펜타닐을 뺏어가지고 차에 실다가 바람이 싱 불었는데 아주 미세한 가루를 흡입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뻗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확, 거의 죽기 직전까지 됐는데 또 이제 그게 있거든요. 해독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경관들이 해독제를 빨리 주입을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울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걸 왜 하냐고 막 이런 이야기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제외하고요. 자, 펜타닐을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위험한 성분을 이런 마약을 왜 만들었을까요? 자, 파울 얀센이라는 사람이 암 환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말년에 특히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진짜 죽고 싶어서 그냥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암 환자들도 펜타닐을 투여하면은 좀 오래 살잖아요. 왜냐면 고통을 그나마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꾸 길어져요. 그래서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일단 이 파울 얀센이 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암 환자들에게도 또한 다른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이걸 하지 이게 그냥 암 환자랑 무조건 투여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옆에 타이레놀을 제가 붙여놨는데요. 자, 이거는 타이레놀은 암 성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춰보세요. 있어요. 우리 이미진 지사님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레놀은 한국 얀센에서 만들었거든요. 얀센 계열이죠. 만들었는데 타이레놀은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마약 성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은 여러분 두통증세 날 때 드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 의지하지는 마세요. 의존하는 것도 그죠? 중독의 한 방법이거든요. 뭔가를 의지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뭐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약류 중에서 대마가 있었잖아요. 자, 대마를 보통 사람들이 대마는 우리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 대마 그게 뭐죠? 삼배 옷 만드는 그 재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마를 많이 재배했거든요. 그때는 마약 성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막 재배를 했어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자, 오는 날은 안 됩니다. 아무나 재배할 수 없습니다. 신고하에 허락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락하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는 대마초, 대마수지, 대마 오일이 있는데 이 대마가 보통 사람들이 좀 약한 약이다 해가지고 이거는 허락해 줍시다 막 이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169개국 중에 10개 나라가 전면적으로 다 허용한 나라가 있고 일부주, 미국 일부주, 인도 좀 큰 땅덩이에서 일부 주에서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허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도 못합니다. 이거 대마 별명이 있는데 마약 입문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더 하드 드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좀 무거운 마약, 그러니까 안 좋은 마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입문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합법화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한번 해드리고요. 자, 여러분 젤리 안에 대마 성분이 있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젤리는요 아이들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젤리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젤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성분을 잘 봐야 됩니다. 이거 태국에서 무분별하게 팔린 젤리입니다. 그리고 햄프시드 들어보셨나요? 고기에 뿌려 먹으면 너무 맛있다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뭐 유학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갔던 사람들이 이걸 막 산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공항에 딱 왔는데 공항에서 다 잡힌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이게 뭐다? 합법화 되나 놓으니까 거기서는 그냥 마트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마트에서 파니까 그걸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뺏긴 거죠. 비싸게 사가지고 선물할 거라고 이거 저거 막 사가지고 공항에 왔는데 공항에서 다 뺏겨요. 다 뺏기고 그 돈 주나요? 안 줍니다. 다 뺏깁니다. 그죠? 그대로 다 뺏깁니다.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절대로 사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대마 오일, 여러분 대마 오일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이거 안 해도 여러분 피부 예쁘고 얼굴 예쁘거든요. 뭔가 좋은 거 찾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할 말은 많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거가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해운대에 있었던 사건. 자, 시간이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차로에서 검은색 포르쉐 승용차가 송살같이 질주하며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미칩니다. 포르쉐 차량은 뒤핀 채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7대가 부딪히는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는 등 7명이 포르쉐 차량 운전자는 이곳에서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기 직전에 이미 2차례나 더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중 추돌 사고 지점에서 570여 m 정도 떨어진 곳에서 1차 사고를 낸 뒤 500여 m를 달아나다가 승용차를 또 들이받았습니다. 3차 추돌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140km 넘게 달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달린 네. 자, 이거 차 안에서 뭐 했다고요? 대마초 피웠다고. 말이 하나. 피웠다고. 절대 이거 대마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대마가 엄청 위험합니다. 자,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뉴스 분명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마약류는 약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 미국, 인도, 몰타, 여러 나라에서 지금 10개의 나라에서 했는데 태국이요. 6개월 만에 그 대마를 합법화에다가 철회했어요. 합법화 아니 불법이다라고 바꿨어요. 처음에는 이거 하면은 조금 다른 마약을 안 할까 싶어가지고 했다가
이걸 해놔 보니까 그 뭐 카페 이런 데서 막 대마 그림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막 팔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마약 이게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덜란드에도 실제적으로 이거 합법화했다가 막 이 언론사들이 이거 뭐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바로 들이받아 봅니다. 불질러 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마약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는 그 앵커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자, 유해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한번 보면요. 신체적으로 자, 여기에 사람 보니까 8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 4사람이죠, 4사람. 4사람인데 왼쪽에 사람은 마약하기 전, 오른쪽 사람은 마약한 후. 자, 왼쪽이 예뻐요, 오른쪽이 예뻐요? 당연히 왼쪽이죠, 그죠? 왼쪽이 예쁘고 잘생기고, 그죠? 반듯하고, 그렇죠? 오른쪽 완전 페인이잖아요. 그죠? 이빨이 내려앉아가지고 메스 마우스. 그 다음에 피부가 막 이게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가 막 집어 뜯어요. 메스버그. 이런 증상이 필로폰을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증상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른다. 자,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거는 몇 번 말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인. 우리가 이제 흔하게 가장 많이 접하는 커피, 뭐 녹차, 그 다음에 그 음료 중에서 그죠?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 그죠? 초콜릿 다 뭐가 있다? 카페인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약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일 카페인 섭취량이 있는데요. 성인은 400mg입니다. 임산부는 300mg. 임산부도 먹어도 되긴 됩니다. 어린이 체중 kg당 2.5mg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30kg 되면 75mg. 근데 한번 봐보세요. 콜라 23mg이에요. 저기 옆에 에너지 드링크 58이에요. 그럼 애가 우리 에너지 드링크 58 하나 먹고 초콜릿 하나 먹었어요. 그러면 이미 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이거 모르고 무분별하게 먹습니다. 그러면 카페인이 어떻게 될까요? 내성이 쌓이고 중독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독은요 교차 중독이라 해서 하나만 중독 잘 안 됩니다.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은 어디에 중독돼요? 게임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또 어디? 인터넷 중독되고, 인터넷 중독되는 사람은 또 다른 걸 막 찾아다녀요. 그래서 약물에 중독돼요. 그죠? 이 중독은 교차 중독이 돼가지고 아주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방을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 꼭 한번 확인하시라.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ADHD 우리 애가 좀 산만해요. 약 좀 처방해주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어때요? 처방해줍니다. 검사 안 합니다. 일반 작은 약 병원들은 검사 안 합니다. 처방해줍니다. 왜요? 돈이 되거든. 왔는데 이 애 괜찮아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먹이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지금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괜찮은데 오늘날 사람들은 돈에 중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거는 다 합니다. 그래서 마약사분들이 어때요? 그 청소년들을 쓰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못할 짓을 하는 거잖아요. 돈에 중독되고 막 자기는 뭐 정상인 것 같지만은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 자기 통제력 향상을 위해서 악기 연주 아주 좋습니다. 손을 다 사용하면은 뇌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하고 그림 그리기.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충분한 수면. 자, 충분한 수면만 잘해도요, 우리 항상성 아까 이야기했죠. 몸이 피곤했던 거 다 제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뇌에 쓰레기들이 다 정리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했다. 공부를 하면은 이게 머리에서 어떻게 하나요? 장기 기억으로 갈 거는 장기 기억으로 보내고, 단기 기억으로 갈 거는 단기 기억으로 제외하고 다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만 잘 자도 우리 몸은 다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잠을 잘 주무세요. 알겠죠? 잠 잘 자려면 낮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햇빛을 보세요.
햇빛 보세요. 알겠죠? 그 행복 호르몬도 나오고, 그래서 집에 오면 또 피곤해서 또 자고, 그래서 이런 좋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금연, 금절주, 이런 것들, 이제 사회적 관계 유지. 자, 요거 또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인 관계를 좀 많이 하세요. 나 혼자만 있지 말고, 집 안에만 있지 말고. 이거 안 좋습니다. 자, 실제로 우울증,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그걸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요. 우울증 환자들 대부분은요, 자기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 처방약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팬데믹 시절에도 예배 드렸잖아요. 성도들 만났잖아요. 소그룹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이 안 걸렸다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 유지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태도 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자주 안아주자. 자, 부부끼리 10조 허급.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아주기.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거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실천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어디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주 드림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옆에만 가도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그죠? 면역력이 강화되고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 하라고 했더니, 나 그런 거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던데,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시간은 같지만 제가 하나만 딱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지금 그 논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에이즈 감염인들에 대한 그 논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논문에 4명의 그 상담자가 있었어요. 그 상담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4명이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생활했느냐, 그거를 이야기를 했더니, 외로웠어요. 엄마 아빠가 저하고 놀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가 없었어요. 왕따를 당했어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부모는 또 어떤 분들이 있냐,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둘 다 맞벌이. 이 4명의 참가한 사람들의 부모가 다 맞벌이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다 열심히 일을 해요. 나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뒷전인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학원비는 대줬지만 아이를 만져주거나 아이의 감정을 터치해주거나 아이한테 어떤 관심을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아이가 느끼기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외롭고 너무 심심했고 자기는 버려진 것 같고, 그래서 에이즈 걸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무 심심하니까 자기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이 뺏겼는데, 그 관심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남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촌 형이 된 사람도 있었고요, 동네 아저씨가 된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친구가 우리 같이 음란물 볼래? 이래가지고 음란물 보다가 같이 성행위를 합니다. 근데 이 에이즈는요, 90%가 남성 간 동성입니다. 그 성행위를 했을 경우에 MSM이라고 하거든요.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 걸립니다. 그럼 여자 10%, 여자는 어떻게 걸렸냐? 에이즈 걸린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여자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치를 보면은 이 에이즈 환자들은 대부분 어떻다? 남자 간 동성 연애를 했을 때. 그래서 이 4명의 참가자 사람들이요, 다 게이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하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내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끊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중독이 돼버립니다. 왜 중독이 되느냐? 자기가 그동안 마음이 허했잖아요. 허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아주는 게 좋아서 그 순간만은 내가 대접받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중독도 되고 성 중독도 되고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사실, 이 4명의 참가자 부모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진짜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아이를 채워줄 것인가,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마음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 시켜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 다 똑똑했거든요. 없어요. 아이가 가치관 형성이 바로 돼야 되고 아이가 신앙관이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계속 대화도 시도하시고요.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너 요즘에 힘든 건 없니? 너 고민은 없니? 라고 자꾸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성경 읽고 요절 암송하시고. 제가 A랩에 몸담고 있잖아요. 우리 A랩 대표님이, 이분이 이화여대 나오시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서 그 엄청난 약국을 운영하시다가 그걸 집어치웠어요. 그 아이들의 그 문제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내가 이 일을 하기보다는 애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은 그 고등학교 시절에 학원을 하나도 안 보냈어요. 그 대신 아이들 뭐 한 줄 알아요? 요절 암송반에, 교회 요절 암송반에 보내서 같이 자기도 교사하면서 애들 매 요절만 암송시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절만 암송했는데도 이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요. 좋은 대학 가고요. 진짜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면요, 다른 거 다 따라옵니다. 우선순위를 여러분 바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간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기 혼자라도 어떻게 할까요? 토닥토닥 해줍니다. 알겠죠?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본인 혼자 사시는 분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 오면 동성끼리 손도 잡아주고 잘 안아주세요. 치유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니 이 시간 마치고 나서부터는 안고 있는 사람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말씀 한 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요, 그 남자와 동침하는 것은 딱 우리 주님이 금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지만은 많이 생략하고 또 이 자료에 있는 것들은 다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지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여기 술에는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오늘 배운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중독되는 모든 것이 술 취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술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 지혜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알고 어떤 것을 계속 갈구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자녀를 키울 때 공부해라 소리가 대부분이었다면 하나님, 공부해라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손잡아 주겠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요절 암송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강의를 통해서 약물에 대한 오남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또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또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말씀으로 바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이 좋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조영아 목적부터 쉬고 또 이런 강의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강의의 길들이 많이 열려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연약함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